오늘은 6번째 6회차 수업이고요. 6회차 맞나? 6회차 맞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준동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준동사, 분사까지 다 끝내서 접속사 강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접속사라는 거를 뭐로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접속사는 접할 접자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찍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놓냐면 스티커라고 써, 스티커.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접속사 그 찍찍이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찍찍이가 이제 1번 보시면 등위 접속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관 접속사라고 있습니다. 상관 접속사. 그리고 세 번째로 종속 접속사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이라 해서 이미 우리가 한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등위 접속사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등 위에서 등자는 같을 등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등호흡 할 때 그 등자인데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같다는 거냐면 이 and, but, also는 접속사예요. 찍찍이 스티커고 이 양 사이드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덩어리라든지 이런 모습이 비슷해야 돼요. 특히나 품사가 굉장히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명사면 명사, 제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이런 식으로 명형부가 같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얘 단어야. 쟤도 단어야 되고, 얘가 이제 어떤 구로 시작을 했어. 명사구, 형용사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저기도 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절이면 쟤도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있어야 돼요. 이쪽이 문장이야. 절이 아니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절이야. 주절이 있어. 그럼 저기도 똑같이 주절이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어느 부분까지 확장이 되냐면 병렬 구조라는 것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히 고등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병렬 구조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접속사에 관련해서 둘이 짝을 지어 맞춰가지고 뭔가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병렬 구조는 실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병렬 구조랑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and, but, also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걔네들의 짝을 좀 맞춰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접속사인데요. 상관 접속사는 둘이 상관이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둘이 뭔가 관련성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and, but, all 여기도 들어가요. and, but, all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또는 뭐 없지만 다 들어가는데 양 사이드로 A와 B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단어면 단어, 구면 구, 절이면 절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보스가 앞에 들어가요. 보스. 그리고 여기는 뭐 either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스 A and B 하면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데 A, B 둘 다 라는 뜻이고, either A or B 하면 무슨 뜻일까? 둘 중 하나라는 뜻이겠죠?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놀이 들어가. 놀에 N은 우리 부정어예요. 그래서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 이제 not A but B 이런 거. A가 아니라 B. B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B 이런 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only 같은 경우는 just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but also에 also는 또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but은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중간에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결국에 A와 B의 형태를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B, as, L, as, A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외우는 게 좀 중요하겠죠. 무슨 뜻인지 알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좀 중요할 테다. 자, 그러면요. 상관 접속사까지를 봤습니다. 그 밑에는 종속 접속사라고 써 있거든요.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절이랑 종속절 할 때 그 종속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는 뭐라 되어 있냐면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결국 뭐냐? 그거는 문장과 문장을 잇는데 동등한 게 아니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절, 하나는 종속절 해서 그 사이의 스티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랑 뭐를 붙인다? 주절과 종속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주절을 보고 종속절을 보고 이걸 복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써있지. 그렇다면 주절이랑 종속절이라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A에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절의 종류가 있어요. 절의 종류가 양반이랑 이제 노비로 제가 설명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주절은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있는데 주절은 주인이야. 메인이 되는 절이다. 그리고 거기 상하관계나 계급구조가 있기 때문에 종속절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서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비, 낙인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모 표시는 그 낙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낙인은 이제 이 접속사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속절이다라는 표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종속절 파이치기에서 종속절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노비 마크가 있어. 접속사가 있어. 그럼 이 접속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품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품사, 무슨 품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명사절의 대표주자. 명사절에서 대표적으로 접속사를 쓰는 친구. 자, 이 대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오면 얘는 명사절이야. 그래서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형용사절은 지금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랬는데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이거는 요 콤마 사이에 주절이 있고 그리고 콤마 양 사이드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감으로써 부사절이 양 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접속사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역할이 완전히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뭘 보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접속사가 명사절일 때, 형용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를 나눠서 보면 되거든요. 자, 근데 형용사절은 따로 떼서 봐야 돼요. 왜?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관계사라는 단원으로 떼서 보는 거고 우리가 오늘 할 건 1번이랑 3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노비 마크에 해당되는 그 접속사 몇 개가 들어가는지 따다닥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절도 뭐뭐뭐 있는지 노비 마크로 들어오는 접속사가 뭐뭐뭐 있는지 그게 이제 따다닥 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2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2가지만 외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명사절의 종류로 들어가야 하면서 이제 명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부분에 있는데요. 아, 여기 위에서부터네. 위에서부터.
내리겠습니다. 소스를 내릴게요.
그러면 명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쓰면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같이 일단 쓰면서 들어볼게요. 자, 명사절에 그 종류가 있어요. 명사절 종류가 지금 1번이랑 이제 2번, 3번 해가지고 그 1번 쓰고, 아이, 야, 내가 쓰라고 하는 건 나랑 같이 내가 쓰라고 하면은, 내 설명하고 써, 제발. 설명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쓰라고. 설명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거는. 명사절의 종류가 있는데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그런 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1번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1번으로 넣는 건데 대명사절입니다. 그 대절 쓰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뭐냐면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절이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가 있겠지? 근데 이때는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가주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주어는 이제 이런 어순일 것이다. 가주어 다음에 it was 다음에 여기 형용사나 명사 들어갈 것이고 뒤쪽으로 대절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상은 얘가 가짜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주어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오형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짜 주어는 이제 여기 이제 목적어 자리에 가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명사형용사는 목적격 보어일 텐데 그 뒤쪽으로 대신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투부정사 할 때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투부정사 할 때도 오늘 외우는 것 중에 있잖아. it 다음에 명사형용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 의미상 주어로. 근데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도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해서 오늘 외우는 그 란에 있습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쓰시면 되고. 쓸 때 설명을 따라오면서 쓰라고. 설명을 따라오면서 쓰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B번 같은 경우는 그 문형을 좀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 B번 같은 경우는 문형을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 왜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한데 형식 자체가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물어보는 건가 아닌가?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서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형태를 좀 기억하는 거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셨으면 이제 그 접속사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무슨 거 같네. 자, 넘어가. 접속사 if 웨더로 가도 돼? 접속사 if 웨더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접속사가 이제 if나 웨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들어오고 해석은 뭐인지 아닌지 이걸로 들어옵니다. 왜 인지 아닌지로 들어오냐면 얘는 원래 의문문이었어. 그러니까 do you know, 뭐 do you like, 뭐 이런 식의 의문문이었는데 이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는 원래 형태가 뭐였다? 의문문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된다. 자, 어쨌든 얘가 들어오면 명사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주목보 자리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냐면 웨더뿐이에요. 특이하게 if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들어올 수 있냐면 목적어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만 들어올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만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 외에 웨더는 되게 자유롭게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 쓰셨으면 이제 이 집중훈련으로 넘어갈게요. 집중훈련의 A 내용 보시면요. 결국에 웨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주어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신에서는 끝에 이제 양 사이드로 all not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양 사이드로 이제 all not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리고 끝에도 이제 all not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웨더는 이렇게 양 사이드 들어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if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로 들어오면 안 되고 맨 끝에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 없냐면 if or not은 불가능하다. if or not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래서 if or not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if or not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는 if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if가 굉장히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whether 다음에는 to 부동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ther to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있다. whether to 이렇게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if to는 안 된다. whether to는 돼. 근데 if to는 안 돼. 근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whether가 일종의 의문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쉽죠. if는 철저하게 접속사인데 whether의 형태는 어디서 왔나를 찾아보면 의문사에서 왔을 확률이 높아요. 네. 2시 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준동사 파트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how to, what to, where to 뭐 이런 거 있잖아. when to 이런 거 있죠? 기억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명사 구로 기능한다 그랬잖아. 명사적 용법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과 비슷하게 투부정사가 들어와서 명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주어가 없는 상태인 거죠. 동작만 있는 거죠. 뭘 어디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whether 같은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번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3번. 요거는 설명을 듣고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쓰라고 하면 쓸게. 자, 동격의 대시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제 따지면 된 명사절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는 것 같은 똑같은데, 그 형태를 보시면요, 맨 앞에 조건이 있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보 주머니 명사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that 앞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1번에서 배웠던 그 that 접속사 명사절은요, 뭐 앞에 뭐가 있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 없어요. 뭐 그냥 조건이 없어. 근데 얘는 조건이 좀 있어야 돼. 정보 주머니 명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정보 주머니 명사는 information, news, idea, fact, opinion처럼 약간 읽어보면 그 안에 뭐가 우리가 좀 더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뭔가 세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명사들이 이제 줄줄이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 그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격의 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 주머니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격의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면 둘은 같고 하나의 명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형태가 있을 때는 동격의 대시구나. 사실 이제 중등 영문법에서는 동격의 대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영어로 넘어오고 수능영어로 넘어오면 종종 나오죠. 그래서 같은 대도 다 똑같은 대시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둘을 하나의 명사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은 사실 접속사라고 보긴 좀 어렵지. 왜냐면 얘를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 관계대명사니까 다음 단원에서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관계대명사 왁 같은 경우는 왜 꼈냐면 명사절 라인에 있기 때문에 낀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해서 다 명사절에 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이 또 들어왔어. 접속사로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이 묶음은
결국에 명사 역할을 한다. 근데 포인트가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 뒤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쓸게요. 3번이랑 4번. 쌤, 응? 유은이 응. 그 장례식 갔다고. 아, 그래? 갑자기? 왜? 저번 됐을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이제 의문사절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1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번에 접속사 if whether도 했고 동격의 that도 했고 관계대명사 what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의문사가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문사가 맨 앞에 들어왔을 때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문사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문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의문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두 가지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의문사절로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배경지식이라고 써놨잖아 지금. 의문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에서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말 그대로 명사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목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뭐냐? who, what, which 이렇게 세 가지야. 근데 해석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who는 누구, what은 무엇, which는 어느 것. 해서 이게 이제 주목부 자리에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뭐 무엇이, 무엇을,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형용사. 의문형용사는 뒤쪽에 의문형용사가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형용사 바로 뒤에 명사가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형용사 플러스
이제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주목보 역할을 합니다. 통으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하면 명사가 들어와.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 아까는 무엇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명사 아니면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치는 이제 뭐 위치 다음에 명사 들어오면 뭐 이것도 어느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이제 who's 는 또 명사가 들어오죠 뒤에. 근데 이제 누구의 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세 가지. 의문 여기서도 세 가지고요. 의문 부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 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이제 좀 익숙하지 않다 싶은 게 이제 1번이랑 2번인 거지. 1번에 나오는 의문 대명사랑 의문 형용사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의문문의 어순이 또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가 의문사 절을 배우기 전에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의문사 절의 어순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봐라 혹은 의문문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잘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고 하면 이게 보통 의문문 만드는 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 중1 과정? 살짝 졸았지? 앞에 잘 못 잤어? 주말에 잠을 잘 안 자가지고. 네. 놀았어? 네. 아, 밤에? 네. 왜 이거 밤에 노는 애들이 많네? 노주명, 너 몇 시에 잤어 오늘? 어제 9시 반에 잤는데 9시 반? 아침 말고 저녁? 네. 왜 이렇게 일찍 잤어? 그제도 일찍 자가지고 아, 그 똑같이 그냥 계속 일찍 자는 패턴이야? 네. 새벽에 일어나서 놀았어 그러면? 근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몇 시에 일어났는데? 6시 6시? 아니 뭐 바른 생활 했지. 아까워? 아니 근데 그래도 살짝 좀 피곤해. 아,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너는? 너 몇 시에 잤는데? 원래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가 바른 생활 하나. 관심 가는 게 생기니까 이게 좀 주체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게 밤늦게까지. 야, 이거 심각하네. 넌 조심해야 돼, 형우야. 네.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저번에 그 딴반 얘긴데요. 작년 그 범모 씨라고 그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김범모 씨라고 남자 학생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무슨 팽이 돌리는 애니메이션 있지? 팽이 싸움하는 애니메이션. 알아? 뭐라고? 이름 뭐였지? 맞아 이거였어요. 베이블레이드 이거였어. 이거 유명한 거야? 네. 그래? 알아? 혹시? 베이블레이드? 그렇구나. 아니 왜 유명한 거야? 너네 때 애기 때 본 거야? 몇 살 때 보는 거야? 보통 몇 살 때 봤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 거야? 아, 그러니까 애들 약간 추억에 많아구나. 그렇구나. 아니 걔가 그거를 본다고 날을 새가지고 날을 센 건 아니었다. 한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그거를 보고 왔다 그랬거든, 수업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3이니까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그거 눈이 시뻘개져서 온 거야. 그래서 너 뭐 왜 그랬냐, 너 뭐 너무 잤냐, 그게 아니라 뭐 베이블레이드를 뭐 4시간 5시간 봤다 이랬죠. 너 그때 없었구나. 너 그때 다른 반이어서 없었나 보다. 너는 요새 뭐 재밌게 보는 게 있어? 아니요, 게임이요. 아, 무슨 게임 하는데? 다 아는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다는 모르겠고, 네. 무슨 게임? 온라인? 아니 온라인. 그러면 뭐 이제 뭐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임인데. 닌텐도? 아니 닌텐도 같은 건 아니고. 말하기 좀 그런 거. 말하기 좀 그런 게 있어?
스토리 게임을 말하면 모르는 거. 아, 네.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걸 해? 아, 네. 그거를 어디로 해?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해? 이제 온라인으로? 네, 게임으로 있는 거여가지고 이게 한정 그래. 이벤트라고 이게 다음 주 아니면은 이게 한정은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제 그 앱 게임이구나 그러면? 네,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스토리 밀리게 게임이면 됐어요. 앱 게임일 수 있겠다. 그걸 하느라고? 네.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도피 활동을 시작한 거지. 공부하기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도피 활동으로 간 거지. 그러기가 되게 좋잖아요. 요새는 OTT 이런 것도 좀 발달해 있고. 네. 그래서 막 어둠의 루트로 보지 않고 OTT 하루 종일 봐도 되잖아. 그래도 공부하기 싫으면 나도 모르게 OTT를 하루 종일 보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잖아. 그런 경우였나 봐. 바른생활 상한이었다가 살짝 무너졌어? 네, 근데 부티션 다 해가지고 아마 또 다음 주 안에는 다 할 거여가지고. 그래?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아니 얼마나 원래 안 좋은데 얼마나 재밌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이라 좀 줄 수 있어. 자, 일단은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의문문의 어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팁이 하나가 있다. 의문문을 해석하는 팁인데 주어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의문문에서. 주어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보통은 내신 시험에서도 의문문을 해석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맨 앞에 들어옵니다. 이 의문문이에요. 자, 의문사가 맨 앞에 들어오면 주어랑 동사는 원래 자리가 주어 동사였는데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바뀔 때 일단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가 바뀌는 건 알겠죠? 그럼 뒤에 뭐가 들어올까? 주어 뒤에는 보어 자리니까 명사랑 형용사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가 주어랑 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면 주어 뒤에 뭐일까? 동사 원형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면 조동사랑 동사 원형 붙어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반 동사의 문제인데 일반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일반 동사는 두더지 동사라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두더지 동사가 맨 앞으로 들어와 줍니다. 조력자야 얘는. 그리고 주어가 들어온 다음에 일반 동사의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더즈 디드는 조동사라고 봐야 돼요. 조동사 라인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까지는 어찌저찌 잘하거든? 여기를 잘 못해. 두더즈 디드랑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오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te food 이랬다. 그러면 너 언제 뭐 음식을 먹었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조합을 해보라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떡 막혀. 동사 자리에서. 갑자기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꿔. 뭐 you ate 뭐 이런 식으로 when you ate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when ate you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갑자기 뇌정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중1 시절 때 의문문 할 때 제대로 안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어순을 좀 기억을 하셔라. 은근 못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들어오는 경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비동사랑 조동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일반 동사에서 떡 막히지 말고 두더지 활용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그냥 버젓이 있고요. 의문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순을 유지합니다. 자, 근데요. 자, 이제 옆에 보시면요. 자, 옆은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때는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그럼 아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의문 대명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고 그럼 의문 대명사만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의문사가 보통 주어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미. 그러면 의문사도 있고 주어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동사가 그 뒤에 들어와야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동사는 요 뒤에 지금 들어와 주는데 문제는 이제 비동사랑 조동사니까 뭐 그대로 우리가 어순대로 쓰면 돼. 비동사는 명사, 형용사, 조동사는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두더지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들어오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혹은 이렇게도 들어오지만 그냥 일반 동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더지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만약에 강조한다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일반 동사만 원래 형태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인데 예문 한번 볼게. 예문은 Why did company make you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어를 먼저 잡으라 그랬거든? 자, 주어를 먼저 잡아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you. 아니, 저기 Why did company make you니까 컴퍼니야, 컴퍼니. 컴퍼니에 동그라미 좀 쳐봐. 컴퍼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이게 주어야. 이거를 먼저 잡고, 그러면 이제 회사 가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회사 가. 그 동사를 잡을 수 있지. did랑 make를 합치면 되니까 만들었어 혹은 하게 했어. 이게 지금 오형식이거든. 하게 했는데 너가 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의문사를 나중에 해석해도 돼요. 왜? 도대체 왜 일하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거를 왜 다음에 이제 막 가면 헷갈려서 우리 머리로는 주어 동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나중에 때려도 이해는 됩니다. 자, 그 해석 어떻게 되냐면 회사는 왜 너를 일하도록 하게 했니? 그래서 회사를 일하는 말을 좀 먼저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요. 옆에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 What kind of computer do you buy?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먼저 잡아야 될 게 What kind of computer do you buy니까 you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do buy. 그래서 요게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컴퓨터를 사니 이거. 너는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너는 구매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뭐를 구매하는 거냐면 요 의문사에 있는 내용을 구매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요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너희가 3형식 동사잖아. 뭘 사니 했는데 뭘 사는 거야?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이렇게 해석을 을를로 하게 되잖아. 그래서 통째로 지금 목적어 역할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 아까 왓이 있는데 얘는 무슨 왓인가요? 우리가 왓이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도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해석이 좀 달랐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의문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명사가 있잖아. What kind 해가지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보면 이거는 어느,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kind는 종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의문 형용사와 명사는 하나로 이렇게 명사 취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친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요거 전체가 이제 명사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가 있고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은근히 어려운 이유가 사실 여기까지는 잡거든. 주어랑 동사 뭐 여기까지는 잡거든. 근데 의문사 라인이 길어질 때가 많아. 의문사 라인이 막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의문문은 자 요렇게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요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단 요거부터 쓸게.
되셨습니까? 자, 됐으면 내릴게. 일단은 여기 의문문은 주어를 먼저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자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쓰시면 돼요. 자, 되었으면 옆으로 갈게. 자, 옆으로 가서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는 고칠게. 이거는 그냥 다 쓰셨으면은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